예술재단 이사장실.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듭니다. 저는 심사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만날 지원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시겠습니까? 문이 열리자 30대 후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김수영. 거리 캐리커처 작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김수영입니다. 목소리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리운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품 보여주시겠어요? 수영 씨가 펼쳐 보인 그림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그림 손을 뻗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30년 전 제가 수없이 꿈꿔왔던 그 장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어릴 때부터요. 사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실례지만 어릴 때 기억은 잘 나세요? 수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하시는데, 5살. 제 딸이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원해주신 프로그램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영 씨가 나가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5살 때 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 후로 저는 성공한 삶 뒤에 늘 그 아이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김수영 씨, 혹시 정말로 제 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수영 씨가 주로 활동하는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혼자 나오지 않을 곳이었지만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수영 씨가 캐리커처 도구를 정리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그림 그리시는 모습이 참 진지하시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제 잃어버린 딸인가요? 라고. 오늘 그림들도 볼 수 있을까요? 수영 씨는 조금 주저하더니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같은 유형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여인의 모습. 정말 독특한 화풍이에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수영 씨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은색 펜던트였는데 잠깐 저것은 예쁜 목걸이네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아버지가 저를 입양하신 날 시장에서 사다 주셨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펜던트는 제가 수진이에게 5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것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건 있으세요? 어릴 때. 아니요. 아버지께서 화재로 다 잃어버렸다고 하셔서 모든 것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억상실, 펜던트, 화재로 사라진 증거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것 같았어요. 수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카페에 앉아 수영 씨를 바라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말할 때의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어린 수진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리고 설사 맞다고 해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영 씨, 앞으로도 종종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에요.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김수영의 과거를 조사해 보겠다고. 사설 탐정 조 씨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수영 씨의 호적상 아버지는 김민기 씨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김수영 씨가 김민기 씨의 호적에 올라간 시기가 30년 전이고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마치 5살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기 씨에게는 김동기라는 친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수영 씨의 남편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로 키워진 사람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 이상하지 않나요? 더 조사해 보세요. 30년 전 김민기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며칠 후, 저는 수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술재단에서 마련한 소규모 전시회에 그녀를 초대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장님. 수영 씨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고 남편도 집에 있어야 해서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몸이 조금 불편해서 집에만 있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어떤 통제 하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영 씨, 혹시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사장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고, 재능 있는 예술가를 돕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영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수영 씨의 집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내린 수영 씨는 계단을 올라가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민기의 과거를 더 파보세요. 특히 30년 전 아이 유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혹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5월 15일 서울 대공원에서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전화 너머로 조 탐정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건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 탐정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30년 전 김민기는 서울 대공원 근처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김수영 씨가 호적에 올라간 날짜가 이사장님 따님이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라는 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더 있습니다. 김동기 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김민기는 아들을 위한 완벽한 며느리를 찾고 있었다는 증언도 찾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라니. 아마 아들을 평생 돌봐줄 사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살 아이를 납치해서 기억을 잃게 만들고 세뇌시켜 며느리로 키운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 씨, 내일 시간 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내일 뵙고 얘기해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수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심각하신데. 수영 씨,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 꾸던 꿈이나 기억의 파편 같은 게 있나요? 꿈이요? 수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수진아, 수진아라고. 수진이.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 같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 목소리인데 되게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는 분명 제 목소리였을 거예요. 수영 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방에서 수진이의 어릴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영 씨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누구예요?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꿈에서 본 제 모습이에요. 수영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사진을? 수영 씨, 아니. 수진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인 것 같아요. 수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를 키워준 아버지는 아마 당신을 납치한 사람일 거예요. 진실은 때로는 칼날처럼 아프다고 하죠. 그 순간 수영 씨의 얼굴에서 그 아픔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 씨는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만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났을 때 수영 씨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아니, 김민기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발뺌했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니. 5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서 하는 말이 그것뿐일까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은 것은 큰 충격을 받아서였어요. 너무 무서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감정보다 수영이, 아니, 수진이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뭐예요? 제 아들 동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수진이에게는 13살 아들이 있었죠. 동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내 엄마는 사실 유괴당한 사람이고 내 할아버지는 범죄자라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아, 천천히 하자. 일단 동재부터 생각해보자.
동재만큼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저처럼 거짓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딸이 맞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분명 제가 수진이에게 물려준 것이었어요. 그럼 동재를 만나볼까요? 할머니로서. 할머니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고 동재는 내 외손자예요.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엄마의 딸이 맞나요? 저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수진이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검사받은 것이었어요. 99.99% 일치해요. 수진이는 그 종이를 보더니 드디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딸을 품에 안으며 이제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민기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고민한 부분이었지만 결국 동의해줬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진이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5세 이후에 기억 강제로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조작된 삶에 대해서. 김민기는 저를 김동기와 결혼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세뇌했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게 운명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담당 형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흔치 않으니까요. 김민기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지만 30년 동안 수진이를 키운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김동기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피해자야. 아버지의 조작된 계획 속에서 살아온 거니까. 김동기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수영 씨. 아니, 수진 씨.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서로 미안할 것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동재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정말 어른스러운 대화였어요. 30년 동안 억압당했던 수진이가 이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동재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동재야, 할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 응. 엄마의 진짜 엄마, 내 외할머니야. 동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설명해주자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엄마를 납치한 사람이에요? 맞아. 하지만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도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동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슬펐겠어요. 진짜 할머니를 그리워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죠? 그렇지. 할머니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가족. 수진이와 동재가 제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도 될까요? 동재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서.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해보자. 수진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수진이는 가끔 악몽을 꾸었고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올 때마다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딸이 맞나요? 가끔 꿈인 것 같아서. 맞아, 수진아.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요. 이지연 씨, 수진 씨가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특히 동재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동재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고 할머니인 저에게도 금세 익숙해졌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웃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동재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번에는 슬픈 뒷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1년 후 수진이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되찾은 시간이었어요.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치유 과정을 담은 그림들을 보며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수진 작가님, 이 그림들에서 정말 강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동재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전시를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죠? 그럼 우리 수진이가 제일 훌륭해. 전시 마지막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되찾은 시간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앞엔 아직 행복한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 김민기의 재판에서 저희는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보입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